안녕하세요. 중수돌이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주식시장의 강한 하락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준비를 했고요. 종목들은 기존에 1월 달에 2021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수소차,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애들을 꾸준하게 다뤄왔죠. 거기에 콜드체인만 추가가 좀 된 거고요. 사실상 저번 주 월요일 빼고는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분석은 제가 지수를 따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종목, 이 세 섹터죠. 이 세 개의 섹터는 아직 재료가 남아있다. 실적으로 가는 종목들도 아니더러,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슈가 언제 터질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건 뭔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종목이 많고, 또 이 중에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꾸준하게 다뤘던 종목들이죠. 그냥 거기에 대한 흐름만 볼게요.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실수액은 추가드릴게요.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2140원, 80원 정도,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2600원에서 27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고. 대신 그 위는 뭔가의 이슈가 한번 터져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한 차례 올라오면서 늘어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부양했고 원하던 목표가에 도달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거에 비해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윗꼬리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건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다라는 관점이에요. 이제는 얘는 이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날아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 어찌됐든 수익을 축하드릴게요. 실수익. 자, 그러면 유니크부터 볼게요. 자, 유니크, 예전부터 수소차 종목으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얘는 요렇게 원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자리가 요런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 한 차례 쏘고 눌렀다가 계속 이 11,000원대의 저항을 넘기지 못하고 주가를 누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도 이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이 주가의 길이죠. 길도 크게 변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고속도로를 이탈하는 그림은 한두 번씩 나왔지만 크게 변한 건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 방씩 쏟아내는 자리 뺀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현재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봤을 때 큰 고점이 하나 나오고 누르고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요런 그림 하나와 요런 그림 하나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이 밑에에 대한 그림, 요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죠? 어찌됐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내려앉으면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흐름에 대한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이 친환경 관련으로 정부 정책도 있고, 또 수소차, 전기차가 먼저겠지만 그 향후에 수소차에 대한 이 비중과 확대가 전국 시장에
보여질 거다. 보여질 거다. LG에서 돈이 안 되니까 핸드폰을 가감하게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겠다. 전장 쪽에만 신경을 쓰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듯이 우리 시장도 이제 휘발유 차들이 어느 정도 단종이 나올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 있는 대로 가고 이제는 신규적인 것들을 생산을 해놔야 나중에 이 휘발유를 또 생산해가지고 넣으면은 이 비중이 안 맞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 자동차라는 건 소모품이잖아요. 10년, 15년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되는 거고 새 차로 바꿔야 될 때 그때는 살 수 있는 게 전기차 혹은 수소차 말고는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전기 수소차 해서 전기차가 승용으로 나오고 수소차는 화물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확인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봉 자체가 좀 터졌죠. 결국에는 윗꼬리를 계속 달다가 밀렸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8,000원 부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 종목은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이다. 단기적으로 일단 1차적인 지지는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반등으로 올라올 때 여기죠. 9,800원 만원대 위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한 번 더 누른다. 그게 어디? 8,000원대. 8,000원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8,000원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눌리더라도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기존에 여기서부터 상승을 뽑아내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하나의 박스의 모양을 만들어준 자리예요. 지금은 그 안에서 슬금슬금 모아가면서 뭐다?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EM코리아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아직 느리죠. 왜? 월봉의 모양이 좀 애매하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왜? 강하게 쌌으니까 여기서 강하게 쳐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강하게 쳐 올린 부분이 이 상승을 못 넘기니까 그대로 주저앉히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매물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했다라고는 못하고 한번 쏘고 확인하고 어찌됐든 이 위에서 꼬리는 달지만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일봉으로 돌아오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유니크는 요정도 자리까지 찍고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죠? 그에 비해서 EM코리아는 떨어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이거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니크나 EM코리아나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유니크는 조금 더 세게 쏘고 내려온 거고, 뭔가 이슈가 있었으니까 뭐 어디에 납품을 했다든지 이슈가 있었으니까 한번 쏘고 내려온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뭐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다.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뭐다? 모아가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권 중간에 하단 쪽에 있죠. 그럼 이 자리를 한 번 더 때릴 수 있다. 그런 자리가 5,500원까지는 열어두고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 뭐 5,2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려오면 더 땡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갇혀있는 구간이다. 크게 보더라도 요렇게 갇혀있는 자리네요. 요렇게 갇혀있는 자리네요. 그죠? 이 자리만 벗어나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벗어나면 뭐다? 이 위에 대한 9,000원대까지 혹은 그때 이 수소차의 이슈가 확연하게 불면 이 11,000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진산업은 수소차, 전기차긴 한데 얘는 참 재밌는 종목이었거든, 예전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 2018년 11월 12월 달에 수소차 기대감이 불었을 때
1차적으로 뭐 유니크, 풍국주정, 뭐 JNK 히터, 동아화성 그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얘는 안 갔어요. 얘는 안 가다가 희한하게 그런 애들이 빠질 때 얘가 움직였거든요. 후발주자 비슷했죠. 그런 그림으로 기존에 움직였었어요. 얘는 상승폭도 좀 낮긴 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기아차가 뭐 애플과 협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야진 산업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부분인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야진 산업도 위아래 흔들어대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거래를 빵 터트리고 나서. 그쵸? 대신 이게 이 종목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 거고, 얘는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꼭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수소차, 전기차로 움직일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기아차 이 애플과 협업인가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한번 눌리면 주워 담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 3,000원까지 갭자리는 메꿔야 되니까 3,200원까지 열어두고 얘는 내려오면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 3,9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뭐한다? 한 번은 눌러오면서 메꿀 거다. 왜 메꿔야 되냐? 얘는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보는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무조건 메꾸고 가야 된다. 그게 뭐다? 갭자리다. 즉 여기서 산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위에는 수익 중이라는 거거든요. 갭이 떴으니까. 그죠? 강한 지지의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갈 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갭은 무조건 메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갭은 한번 메꿔야 된다. 그런 자리가 3,200원 혹은 이 3,1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이 종목은 좀 모아봐도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기존에 하락을 쭉 했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그러면서 그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박스권에 대한 어느 정도 무뎌지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한번 현재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이 밑에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한 3,100원대 정도. 그런 자리까지는 모아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주봉이 좀 애매하게 끝났죠. 이평선 위로 얹혀놓고 끝나면 좋은데 밑으로 누르면서 강하게 윗꼬리를 뽑았다라는 건 월요일날 시가가 3,600원 위로 뜨지 않는 이상 뭐한다? 한 번은 누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3,200원대 혹은 3,100원대까지 한 번은 눌릴 수 있는 자리고, 그런 눌림 이후에 뭔가 이 재료에 대한 효과를 좀 받으면 한 번 더 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런 과정은 뭐다? 월봉상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미쳤다고 여기서 봉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서 미쳤다고 어떻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고 여기서 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살아있으니까 맞고 밀렸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현재의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이 박스권의 그림이 하나 있는 거고, 이 위로 올려다 놓으면 딱 좋은데 애매하게 끝나긴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고, 어찌됐든 큰 하락은 끝났고 이제는 추세를 잡아가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추세를 잡아가는 그림이구나. 요런 자리 위로 일단 올려다 놓은 거고, 그럼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런 자리가 3,200원에서 3,100원대인데 3,000원 정도까지 뭐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슬금슬금 이제 얘는 갈 초입이라는 거예요. 초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종목들이 웬만하면 다 갔죠. 사마네트웍스, 삼성제약, 또 뭐 있나요? 또 뭐 있지?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 그건 잘 찾아보세요. 저도 하도 종목을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내가 뭘 했는지까지도 까먹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 종목도 내려오면 잡을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치료제로 넘어가서 자, 종근당 말씀드린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에서 얘는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누른 거예요. 혹여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언더슈팅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17만 5천원 위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17만 5천원이에요. 마지노선이 요 자리다. 17만 7천원이네. 17만 5천원까지 라운드 피겨값까지 생각할게요. 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는 뭐 해야 돼? 이 자리에서 뭔가의 재료가 출현하기 전까지 뭐다? 박스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얘는. 그리고 그런 횡보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이 평을 잡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이 치료제에 대한 섹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결과물이 나온 게 없잖아요. 맞고 괜찮아졌더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제 뭐 임상 들어가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임상이 꽤 많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가 1년째 장기적인 사회 악이라면 어떻게든 누군가는 치료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또 복제해서 복제약이 나올지언정이라도 누군가는 치료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위기감 때문에 백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다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이제 백신의 현재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서 유통 뭐 그런 쪽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제는 아직 남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방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근당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도 아직은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다음 주 한 차례 더 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종가 기준이니까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주봉 월봉은 좀 안 좋게 자리를 잡았지만 이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이 6만 4천원 부근까지는 열어져 있는 자리다. 많이 밀린다면 얘도 6만 2천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6만 2천원이 마지노선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 마지노선이 정리가 되고 나면 얘도 뭔다? 요 안에서 박스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박스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얘도 추세가 지금 이러죠. 어차피 추세가 하단 추세라면 내려오고 나면 뭐한다? 반등. 내려오고 나면 반등. 내려오고 나면 반등. 다시 한번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더 기대해 봐야 돼요. 그 반등이 중간값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넘어서면 또 고점 부근까지. 못 넘어서면 한 차례 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고 뭐야 이 또 웃기네. 또 왔다리 갔다리 하네. 아무튼 종근당 바이오도 종근당을 다시 봤네요. 얘가 지금 이게 미쳐가지고 종근당 바이오를 다시 봤군요. 종근당 62,000원까지 열어둘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종근당 바이오의 요 캔들과 종근당의 요 캔들이 같은 캔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이 흐름 주식의 차트의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기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한 그 종가상 이탈만 크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 종목이다. 슬금슬금 모아볼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림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웅, 대웅은 일단 이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이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추세 자체가 애매하게 밑으로 쏘는 자리라. 얘는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잡았죠. 여기하고 실제적으로 요렇게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요렇게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네요. 이 위쪽에서 놀다가 결국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가던 추세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지지를 받아서 중간값 위로 올려다 놔야 이제는 얘가 여기에 대한 추세를 하나 만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박스권이. 어찌됐든 박스권은 꼭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요렇게 쏟아내는 자리는 분명히 안 나와요.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평탄화 작업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쌓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대신 요런 평탄화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면 주저앉는다. 너무 평탄화를 해놔가지고 미끄러져갖고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뭐 그런 관점이라고. 뭐야 이거. 아유, 왜 지랄하냐 이거.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4만 모양이 참 애매해서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맞고 그런 자리를 맞았으니까 밑꼬리를 단 건 맞는데, 일단 단 건 맞아요.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기술적인 반등이 53,000원 위로 얘는 못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은 더 이 44,500원까지는 열어 둘 수 있는 자리예요. 기존에 지켜주는 자리가 이 39,000원대 있거든요. 얘는 39,000원대 있고, 이 44,500원대가 그래도 양봉이 강하게 솟아냈던 자리 중에 하나긴 한데, 얘가 효과를 보려나 모르겠네요. 대부분 음봉 자리가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양봉이 좀 애매한 그림이긴 해요. 그 자리가 41,5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데요. 그럼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이 추세, 말씀드렸던 53,0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못 만든다면, 여기에요. 53,000원까지 못 만든다면 얘는 뭐한다? 이 안에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그 기준이에요. 이 위까지 말고. 이 위로 올라타면 이 위에 대한 박스권이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 그러면 얘는 안정적으로 차후에 주가에 반영을 할 때 밑에서 박스 치면서 횡보할 거냐, 혹은 한 단계 레벨업해서 위에서 박스 치면서 횡보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가 더 좋은 거고, 그런 좋은 위치에서 생활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강남 학군인 거고, 얘는 강남 학군 8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그 밑에 있는 경기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애매하다면 기분 나쁜 표현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얘는 4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그런 자리까지는 모아볼 수 있는 자리다. 지금의 모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웅제약.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 그림에서 144,000원 요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밀었다가 일단 밑꼬리는 달고 올라왔어요.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큰 그림으로 봐도 얘는 한번 만약에 대웅이 45,000원까지 빠진다면 얘도 140,0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40,000원.
14만 1000원에서 14만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밑에 대한 하향은 그렇게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14만 1000원까지만 열어두고 대응하셔라. 언더슈팅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13만원까지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 봉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지워버릴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월봉은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13만원이면 일봉상에서 13만원이면 요 자리네요. 어디? 처음에 위아래 봉을 만들었던 요 자리까지.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대웅이가 4만 500원까지 간다면 14만 1000원 14만 부근에서 얘 대웅제약도 지지를 할 거고, 대웅이가 3만 9천원까지 한번 밀린다면 얘는 13만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큰 추세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얘는 가다가 한번 빵 쏘고 자기 자리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그림을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요. 얘는 이제 모양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시작도 안 했다. 9만원에서 28만원 300% 정도 올라온 거죠. 어떻게 대장주의 모습이죠. 대부분 대장주가 300% 정도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그 이외의 부대장들은 100% 정도 가요. 그럼 치료제 같은 건 대장급이다. 그러니까 300% 정도 상승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뭔가 한 번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뚫었다가 다시 이 박스에 갇히긴 했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만 소요가 되면 뭔가 강한 상승을 분명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가 조금 애매하죠. 뭐 제가 무슨 정부 측 사람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밑으로 한 번 더 밀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는 지금의 그림으로서 당장 요 자리네요. 16만 3천원 위로 올라타냐 못타냐의 관점으로만 다음 주에 보세요. 그 자리까지 올라타면 한 번 더 17만 5천원 부근이나 17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녹십자 랩셀은 수익들 축하드릴게요. 강하게 떴죠? 제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적으니까 맞아 놓은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렸지만 어찌됐든 얘는 11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번은 치고 날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조원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요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요때 올라왔을 때 12만 5천원 넘기면 어디 14만원까지 봐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14만원을 넘기면 어디까지 봐라? 15만원까지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런 자리까지 가고 뒤지는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요. 현재 이제 흐름으로선 고점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다 눌렀거든요. 누르면서 결론적인 건 갭자리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 갭자리는 메꿀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봉을 만들었지만 전날의 종가는 어디다? 여기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갭자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는 요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원래의 갭자리는 어디까지? 얘는 여기까지가 갭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 자리가 12만원까지네요. 12만원까지는 갭자리다. 그렇다면 얘는 눌릴 때 11만 8천원만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번은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확인이 이 14만원을 넘기는지 혹은 14만원 전에 여기부터 재야 될 것 같네요. 얘가 좀 강하게 밀리면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차례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한번 뚫을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13만원을 넘기는지 13만원을 넘기면 그 다음이 14만원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를 올라타면서 못 넘기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래다? 이젠 정리해라. 혹여나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물량은 줄여라. 왜? 바로 뚫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횡보하다가 한 차례도 눌렀다가 갈지 횡보하다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량 정리를 안 했거나 혹은 물린 분들이라면 그런 그림이 나타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신풍제약도 이제 슬슬 다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얼마 안 터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쳐놀릴지 알았겠어요. 그죠? 기술적 반등 구간은 한 번씩 찍어줬던 자리인 거고 여기서 쳐놀릴지 알겠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어느 정도 챙겨 가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아직 이 종목 끝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 자리 못 넘겼죠. 고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하는 구간인 거고 요때도 말씀드렸죠. 눌렸지만 여기서 한 차례 더 여기까지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올 거냐 그런 자리가 어디? 5만원 말씀드렸어요. 5만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시가 자체가 5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급등 놀이를 하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거래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럼 한 차례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 좀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는데 그냥 시장도 안 좋고 랩셀이 너무 갭을 크게 띄워놓으면서 상한가를 못 가니까 덩달아 같이 밀었어요. 그럼 얘는 또 42,000원에 대한 확인을 하러 내려오는 자리다. 내려오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시장이 좋지 않아서 혹은 랩셀이 아직도 위에서 누르는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혹은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얘는 41,000원 41,000원까지 눌릴 수 있다. 하지만 그 41,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얘도 큰 흐름은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한다? 한 방은 더 쏴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 월요일이라도 요 자리에서 여기 지지받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밀리고 반등을 하려고 폼을 잡는다. 그렇다면 그 반등이 어디? 46,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번 더 뭐한다? 여기에 대한 고점 확인하러 5만원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나 수익 실현을 안 하거나 난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들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요 자리에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물리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제는 얘도 슬슬 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할 관점입니다. 무조건. 얘 38,700원까지도 열려있긴 하네. 아무튼 그거 그 다음 일이고요. 대신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 빠지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든 반등은 주고 밀리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 후 또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1차적인 지지가 나왔고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죠? 이 자리 종가상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점은 한번 갱신을 했다라는 거고 그죠? 그 저점의 갱신이 어디에요? 여기 종가까지 갱신을 한 거죠. 저가가 19,900원. 그럼 얘가 아니구나. 잘못 봤네요. 종가가 22,100원. 얘가 저가가 22,100원.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지지점을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어디냐? 요 밑에죠. 요 밑에가 어디예요? 21,500원. 이 자리 또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25,500원. 그리고 또 그 밑에가 뭐다? 19,800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어찌됐든 이 19,8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구나.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아래 흔들어는 되는데 분명히 주저앉는다. 왜? 거래가 안 들어오면 즉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라고 하죠.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고 뭐 책에도 나오고 뭐 별의별 전문가분들 다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게 왜 틀린 말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거래 관점은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 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 들고 있는 거고 그 물량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누군가 그 물량을 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군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통 주식이 100주라면 100주는 누군가 다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급해도 10년 전에도 이 100주는 다 들고 있어요. 누군가. 대신 들고 있는 사람만 변할 뿐이지. 누군가 들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100주를 다 판다.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다 교체가 되고 싶더라도 그런 100명의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이게 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팔고 싶어서 죽겠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뭐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미치는데 팔 사람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상이 가는 거고 반대로 전 얘기는 점화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차트 흐름에서는 얘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자리인 거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자리인 거고 여기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이해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건데 저는 글쎄요, 그게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 어찌됐든 자 일단 이제 여기는 이제 제껴놓고요. 여기서 지지 받았으니까 이렇게 제껴놓고 단기적으로 어찌됐든 얘는 이 25,500원 위로 무조건 올려다 놔야 돼요. 25,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칠 확률이 높은데 그 치는 박스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얘는 16,000원대까지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 왜? 또 싫어요 버튼 뭐 그런 버튼 누르시는 분들 꼭 꽤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윗꼬리를 분명히 만들었어요. 그죠? 이 윗꼬리를 만든 거를 확인한 자리가 없어요. 뭐 기존에 고점 때문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기는 고점 때문에 만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위에는 여기도 고점 때문에 만들긴 했는데 좀 애매하네.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좀 안 오기를 바랄 뿐인 거고요. 현재는 여기에 대한 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 하나 남아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그려놨어요. 그런 밑에 대한 이 추세가 꺾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 그런 흐름이 꺾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횡보는 하되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최대한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2만 얼마였죠?
24,500원 위로는 올려다 놓는 그림을 만들어야 다시 한 차례 28,000원대나 27,0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분명히 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아직 이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누르는 이 평이 이격을 줄이면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잘해야 횡보 아니면 한 번 더 누른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야만 얘가 자리 잡는 거고, 얘가 자리 잡고 나면 빵 하고 터지면서 얘는 갈 길 가게끔 놔둬야 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뭐한다? 얘가 꺾어서 내려오거든요. 이제 얘가 꺾어서 내려와요. 얘는 옆으로 이제 꺾어서 돌리고, 그럼 캔들이 가다가 거래가 안 들어오면 여기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 쳐맞고 또 눌러요. 그러면서 트위스트를 좀 꼬아야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아버리면 한 번 더 밀어요. 아휴, 야 그냥 눌러. 그리고 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빠르게 모양을 만들 텐데, 글쎄 얘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아직은 좀 주봉은 그지 같죠. 그죠? 확실히 올려다 놓고 올라가려는 힘보다 누르는 힘이 강하다, 누군가 팔아먹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까지는 뭐 바닥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많이 쳐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인 거고, 만약에 지금의 이런 자리가 이탈을 한다면 밑에 윗꼬리가 날린 자리가 아까 19,000원대였죠? 여기였나? 19,000원대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몸통으로 지지하는 자리가 22,000원이거든요. 어제 저가 이 자리가 깨지면 19,000원에 대한 지지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밑꼬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내려오면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18,000원대라는 거거든요. 18,000원대에서 어디? 이 16,000원대. 그래서 아까 전에 일봉상에 저기까지는 모양을 한번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인 건데, 일단은 뭐 기다려 보는, 시장이 나쁘지 않기만을 확인하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모양은 되게 안 이뻐요. 위에서 반등하려고 모양을 잡았고 거래도 조금 더 들어왔는데 올라가려다가 쳐 밀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칙적이라면 이렇게 봉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쫙 끌어당기면서 이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그 다음에 자리를 또 한 차례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 이런 자리까지 또 한 번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 혹은 여기서 횡보한다든지 위아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리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못 지키면 그 밑에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 자리다. 최대한 빠르게 쳐 올려놔야만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겠죠. 그죠? 그게 24,500원 자리를 올라타는지 꼭 확인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 콜드체인 관련해서 뉴스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시장이 빠지면서 굉장히 밀어버렸어요. 이틀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시장이 이번 주 빠지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콜드체인 관련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더 많은 종목들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 그 관심 종목 목록이 있잖아요. 저는 뭐죠? 그거 검색기를 안 쓰다 보니까 종목들을 쫙 깔아놓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대한과학,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12%, 얘 또 7%.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빠진 게 30%거든요. 하한가를 하나 뚫어 맞은 거죠. 그죠? 그런 그림인 거고요. 어찌됐든 이 화이자 혹은 뭐 모더나는 냉장고가 아니고 화이자가 영하 70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한과학이 혹은 태경케미칼이 어느 정도 뭐 유통에 대한 그런 아이스박스 관련돼서 뭐 계약이 됐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뭐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가 아직은 하락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가 한 차례 올라와서 뭐한다?
위아래로 흔들었던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다?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고, 그런 지지라인의 확률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여기서부터 눌리는 자리에 대해서는 한번 뭐 할 수 있는 자리?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월봉상도 눌린 만큼 눌렀다라고 못하고, 남아있는 자리가 여기 14,000원이 남아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깨고 내려앉으면 14,000원이 남아있는 자리인 건데, 14,000원은 좀 무린 거고, 주봉으로 돌아와서, 주봉도 이렇게 추세를 잡았죠. 그죠? 주봉도 이렇게 추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한 차례 내려와서 추세 하단에 빠지면 한 번 반등, 그죠? 반등했다가 중간값 위로 올라오면 어디? 상단까지 지지 못하니까 다시 내려오고, 다시 상단, 그리고 중간값에서 버티려다가 밀리고 나서 다시 하단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다?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에, 또 기술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반등이 이 중간값을 넘어서느냐. 중간값이면 17,800원 18,000원 되겠네. 그 자리를 넘어서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못 넘어서면 뭐한다? 아직까지는 이 추세는 이어진다라는 거고, 못 넘어서면 이제는 진정하는 옆으로 횡보하는 봉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횡보하면서 이제 요렇게 상단을 때린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고, 사실 급한 부분이면서 재료가 어떻게 보면 아직 뭐 백신이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았고, 이제 2월달부터 슬금슬금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통 물량이 부족하다, 아직 생산도 부족하다, 그래서 못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재료는 살아있지만 그 재료의 시기가 길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뭐 해야 돼? 답을 내야 된다는 거. 답을 못 내면 이제 얘는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초기까지. 그 재료로 올라왔으니까 그 재료가 소멸되면 결국에는 바닥까지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테마주니까.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라올 때 19,000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19,0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안 나오면 당분간은 박스권의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에서 어찌됐든 이 19,000원 위로는 한번 무조건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하고 죽든지. 이 이상의 고점은 글쎄요, 기대하기 힘들 모양이에요. 당장은. 그러려면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가 꽤 나와야 돼요. 아니면 한 차례 눌러놓고 횡보하든지. 그런 그림이 꽤 나와야 된다. 지금 당장으로서 많이 올라와도 요런 자리 25,000원대까지인 거고, 그럴 만한 확률이 바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어찌됐든 19,000원 위로 올라와서 2만원 위에서 노는 자리, 이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자리가 나와야 다시 한번 이 25,000원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물리신 분들이나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경 케미컬이네요. 태경 케미컬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태경 케미컬. 자, 태경 케미컬도 마찬가지죠. 얘도 강하게 때려놨어요. 얘는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딱 이슈가 나오면서 종가를 확 동시효과를 땡기더니 시간에서 쳐누르고, 저는 여기서 저희 회원님들 드렸거든요. 추천을.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17,000원에서 팔았구나. 17,000원 올라갈 때 던지라 그랬어요. 그냥 못 갈 것 같더라고, 하는 짓거리가. 하는 짓 보면.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러면서 구름대를 또 벗어났고 한 차례 더 누른 자리가 됐다. 얘도 꽤 많이 빠졌죠. 8%. 얘도 30%예요. 둘이 똑같이 30%를 잡았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00원, 12,5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얘가 이 자리에서 한번 그래 눌린다고 쳐. 눌린다고 혹은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반등 자체가 올라오면서 14,0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안 나오면 결국엔 뭐다? 얘는 한 번 더 밀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까지? 요 안에 있는 자리 때까지. 한 번 더 밀 거다. 그럼 그게 월봉으로 보더라도 얼마야? 11,500원. 주봉으로 보면 11,500원. 얘는 11,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항상 저는 몸통을 강조하잖아요. 몸통의 그림이 밑으로 주저앉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번 뚫었다가 이 자리를 못 지켰다라는 거죠. 주저앉는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으로는 여기서 지지할 확률이 한 번은 있지만 여기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면 뭐한다? 횡보하는 척 하든 아니면 그냥 주저앉히든 결국엔 요런 자리까지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까지 내려앉을 거면. 왜 얘는 뭐 그닥 얘도 뭐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강하게 쏜 자리니까 이 쏜 자리는 분명히 메꾼다라는 거예요. 이 재료가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다면 쏜 자리 밑에서부터 강하게 쏴 올렸던 자리는 뭐한다? 무조건 메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테마주니까 실적주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때 14,000원 위로 못 올라놓으면 결국엔 뭐다? 한 번 더 눌린다. 어디? 11,500원에서 11,000원대 이 자리 못 지키면 한 번 더 눌러주는 자리는 1,500원 정도까지. 그럼 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갇혀 있는 모양이다. 결국에는 이 종목의 중심봉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죠? 들고 계시는 분들 혹은 신규 관점으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신규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 차라리 올라타서 지지하는 거 보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별 수 없겠지만 올라타면 감사한 거고 못 올라타면 밑에서 물타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손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차피 선택의 방법은. 그렇게 보시고 종목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항상 테마주는 끝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으로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뭔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받쳐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온 자리까지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올라온 자리까지 비트컴퓨터하고 또 뭐 있냐? 모르겠네요. 올라온 자리까지 받쳐준다라는 거고 그게 현실로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그게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면 그나마 버틴다라는 거지. 버틴다라는 건데 버티더라도 얘 같은 시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여기서 강하게 쏜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강하게 쏜 자리예요. 강하게 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왜? 실적이 뒷받침 되더라도 순간의 실적이라는 거죠. 이게 꾸준하게 얘가 항상 매출이 뭐 이번에 100조를 찍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최소 못해도 80에서 90조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냐라는 거지. 그때 잠깐 강하게 찍었으니까 뭐다?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이 떨어지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지. 식당하고 똑같아요. 골목식당에 나왔을 때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이놈 저놈 다 왔다 가고 야 난 거기 멀어서 못 가. 야 기다려서 먹을 만큼은 아니야. 이제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곡선을 탄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골목식당 바를 받았는데 음식이 맛도 없어. 그러면 뭐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거고. 근데 얘 맛도 있어. 백종원이 인정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뭔가 또 신메뉴 혹은 사업 확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버티는 거. 대부분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있는 그런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셀트리온 같이 이런 모양인 거죠. 하나 올려다 놓고 여기서 매출하다가 한 차례도 올려놓고 매출하다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니까 빵 하고 올렸는데 좀 과하니까 한 번 더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또 그런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는 이해되시죠? 주린이 여러분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큰 돈들 버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남은 주말 그래도 편안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